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영업자들은 걸어둔 빗장을 쉽게 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12일부터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수성구 지역 행정복지센터들이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떠난 자리에는 문화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필요한 70m 고가 사다리차가 대구와 경북에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허용되는데요. 연휴가 끝난 뒤 2주가 지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1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장 반기는 건 웨딩업체입니다. 당장 이번 주 결혼식부터 50명으로 제한된 하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뷔페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직계 가족만 이용을 하게 되는 식장 내부 분들이 이제 이 일가 친척들이나 친구들도 같이 식장 안에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이 식사 부분도 전시회와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등도 면적 4제곱미터, 1.2평당 1명 기준만 지키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르던 스포츠 행사 역시 수용 인원 외 최대 50%까지는 이른바 직관이 가능합니다. 대출만 가능하던 책은 이제 도서관에 앉아 읽을 수 있게 됐고 학교에 따라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언제 다시 확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완화된 거리 두기에도 걸어둔 빗장을 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점, 콜라텍 등의 경우 면적당 인원수 등 정해진 방역수칙 내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업주들 사이에서도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도 더 지켜보고 문을 열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아직 2주간이 지나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제 아래 3일간의 어떤 연휴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아직은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어떤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2달여 만에 1단계로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일상생활을 더 제약할지 말지는 지금부터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12일부터 긴급생계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분들 많을 텐데요. 대상이 된다면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6억 원 이하, 소득 25% 이상 감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구시의 1, 2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거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타 코로나19로 인한 그 정부 지원 시책을 받으신 분들과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자가 안 되겠습니다. 12일부터는 온라인, 19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요일변 5부제로 신청받습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자격 검토를 거쳐 11월과 12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2만 7천여 가구가 지원 대상에 될 것으로 보고 기한 안에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12일 경주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경주시는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6살 A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0일 어머니와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9일부터 과대 학교를 제외한 경북 지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조치로 유치원은 돌봄 포함 24명 내외로 등원할 수 있습니다. 25학급 이상인 과대 초등학교는 같은 시간대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면서 오전, 오후로 나눠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학교 22학급 이상, 고등학교 25학급 이상의 과대 학교도 역시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면서 등교 학년은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과대 학교 학생 가운데 매일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원격 수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북 농특산품이 코로나19에도 추석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등을 통해 추석맞이 특판을 실시한 결과 53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우와 샤인머스켓, 사과, 쌀 등의 매출이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9월 말 기준 온라인 합산 매출액은 192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액인 122억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필요한 70m 고가 사다리차가 대구와 경북에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일반 사다리차를 대구는 9대, 경북은 15대 갖고 있지만 23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대구에 219동, 경북엔 120동이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도군이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청도군은 농장 주요 출입로를 소독하고 울타리 등 주변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군 경계 지역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긴급 방역 작업을 펼쳤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주민들에게 문자로 알리고 양돈 농가 모임 등을 금지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져 좁고 불편한 수성구 지역 행정복지센터들이 하나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가 떠난 빈자리에는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수성못 바로 옆에 위치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간이 부족해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는 공공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새 도서관은 수성못과 인연이 깊은 이상화 시인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집니다. 책필 읽고 이거 있으면 또 읽어보고 좋고 이렇죠. 이 문화 정서가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걸 갖다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좋고. 1년 넘게 비워져 있는 옛 범어 3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이곳은 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전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과 주민들이 소통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2개 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그 부지, 후속 부지를 그 문화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그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국시비를 가지고 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황금 2동과 범어 4동, 파동 등 다른 행정복지센터들도 줄줄이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성구는 나머지 행정복지센터가 떠난 자리에 어떤 시설을 지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소식에 지역 대학에선 항공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 등 미래 전망도 밝아 신입생 유치에도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캠퍼스 한편에 자리 잡은 260인승 보잉 767 항공기. 실제 운항이 가능한 비행기로 항공 관련 학과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항공특성화대학인 이곳은 통합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기존의 10개 학과에 더해 내년부터는 항공교통 물류학과를 신설하고
항공관련학과 학생들로 대학 정원의 절반을 채울 예정입니다. 통합신공항이 완성되게 되면 늘어나는 항공 교통량과 물류량을 감당할 수 있는 교통관제사, 물류관리사, 운항관리사들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항공교통물류학과가 신설이 되면서 우리 대학에서 관제사, 물류관리사 등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산업 일자리 등 미래 전망이 밝다 보니 신입생 유치에도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이 대학은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여기다 재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부담도 줄었습니다. 학교 근처로 통합신공항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일자리나 유관 산업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취업에 대한 부담이 줄고 여러 산학연계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 대학에서는 관제와 물류, 정비 등 항공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500명 정도의 전문 인력들이 해마다 배출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영주댐 방류 여부를 놓고 환경부와 환경단체, 주민 사이 찬반 양론이 뜨거운 가운데 내성천 보존회가 전국 댐 피해 극복 협의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공사 검증을 위해서는 댐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안전성과 환경오염 문제를 높은 수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영주댐 담수에 들어갔고 1년 후인 지난달을 평가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물을 계속 담아둘 경우 녹조가 심해져 방류가 불가피하다며 오는 15일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내성천 보존회 등 주민들은 총리 직속 영주댐 미준공 원인규명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영주댐 안전성 은폐 의혹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수성 알파시티에서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수성 알파시티 내 교차로 한 곳을 시험 장소로 삼고 10월 30일까지 3주 동안 일반 운전자와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보완한 뒤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교차로 30곳에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25% 이상 줄었지만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3,600여 가구로 지원 규모는 22억 9천만 원입니다. 기초수급자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에 의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이달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인 경주 화랑마을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시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한옥체험관과 야영장은 온라인과 현장 예약이 가능하고 전시관과 대관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초중고 단체 수련 활동은 1, 2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예약 인원은 최소 8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전화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2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가 12일부터 5일간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윤환 문경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13일에는 문경 저수지 주변 공원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페 설치, 오미자 연구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경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으로 김기석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1998년 경주대로 부임해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아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김 총장 직무대행은 새 총장 선임 시까지 총장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정진후 전 총장은 지난 8일 사임했습니다.